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논리를 전개할 때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하려면은요,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 고무, 선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이 지금 이 역할을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내용 보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국가자본주의,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기업의 그 빈자리에 대주주 빈자리에 국가가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 고무, 선동이에요.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감사로 대기업에 다 그렇게 들어가서 기업의 이제 활동들을 다 정보를 캐갖고서는 좌파, 주사파 걔네들하고 나누고 있다면 누가 킥돼 있는지 기업에서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다음에, 왜냐면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좀 이것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타 단체와 연합해서 할 때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총연맹과 이걸 함께 한다, 감사총과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장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좀 자유시장경제 포럼을 연구원으로 좀 발족시키는가 해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연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상장사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것은 지금 이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감사도 경영자거든요. 그렇죠. 왜 경영자 그 선임과 관련해서 감사가 대표이사 감시자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회사 전체에 대한 감사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대주주에게서 이렇게 의견권을 3%를 제한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또 옆으로 가면은 오늘 할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청구 이유 혹은 국정원으로 들어가면 고발 이유겠죠. 저는 국정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안법 관련된 것이니까. 예. 그래. 체적으로 흔들어가는 거죠. 체제를 흔드는 것이니까. 그렇죠. 경제를 완전히. 이거 그러면 누가 일한 겁니까? 김상조가 한 건가? 문재인, 장하성, 김상조, 박능후 그렇게 되죠. 이야, 그 인간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작당을 했구만. 그래서 이것을요, 2017년도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들어온 게. 그런데 2014년도에 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하성 책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있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 선동, 찬양, 보호,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라는 거죠? 네,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 사악한 지식들. 지금도 사회주의면서도. 이 책을 3,500원이면 사요. 한 3만 원짜리 드는데 3,500원에 나와 있어요. 저기 알라딘 들어가면 중고 스탠더 들고 있어. 택배비 2,500원 해가지고 6,000원이면 사니까 아니, 샀어요. 무슨 한국 자본주의야. 네. 그게 이제 국가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네. 해가지고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니, 국가자본주의는 그러면서 공산주의죠. 그게 공산주의죠. 네. 사회주의죠. 그게 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죠. 다 국가자본주의거든요.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을 썼는데 거기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덩샤오핑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지금 사회주의에서 자신은 분명히 사회주의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다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짓말로 지금 선동을 한 것이에요.
그 누가 저 장하성이 그랬습니까? 장하성이가 한 말인가?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좀 있으면 저 여기에 대한 책을 지금 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인용문까지 다 해서 그 페이지 수까지 다 나오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그걸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한국 자본주의 그 책에 일부를 보면은요, 일부를 보면은 여기에 더 넓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해요. 경제민주화가 뭔지 아세요? 헌법 119조예요. 그 김종인이가 만들었죠? 김종인 맞죠? 김종인이. 김종인이가 만들었죠.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근데 거기는 소득재분배예요. 근데 장하성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더 넓은 경제민주화. 빨갱이. 그러면서 이것은 소유의 재분배입니다. 소유의 재분배. 재벌들 해체하자는 것이 이제 더 넓은 경제민주화예요. 김종인, 장하성 둘 다 전라도 애들이에요. 예. 어디 김종인 장하성? 네, 아니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저기 그죠. 7시 방향 7시. 네. 7시 민족. 잠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더 넓은 경제민주화는 여기서의 더 넓은 경제민주화는 재벌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고도 그런 책에 대해서 고발 한 번 안 이루어지고 한 나는 자유우파가 가난하게 살려고 아예 작정들을 했구만. 아니 연구를 안 하잖아.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워. 이게 재벌 해체를 하는 게 더 넓은 경제민주화라는 걸 장하성이 이 책에서 자기가 직접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럼요. 그럼 꼭 보세요. 네. 그 책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걸 가지고서는 저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을 고발할 수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민주화의 대한민국을 전복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 안 해요. 우리나라 그 4대 기업이 어떻게 나왔냐? 박정희의 개혁 경제로 인해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박정희가 개혁 경제 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경제 개발을 개혁 경제라고 얘기해요. 참 그 미친 것 같아요. 개혁 경제라는 것은 이 그 전문 용어예요. 그 이 경제학의 용어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생산, 분배, 소비를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을 개혁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 수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정희의 경제 개발은요, 기업들이 주체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기업들이 기업을 도와준 거였어요. 네. 국가가. 그게 왜 개혁 경제예요? 미쳤죠. 나라를 그래놓고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의 개혁 경제를 폈는데 참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그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 개혁 경제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네.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큰 그러면 해란이 일어났다. 걔네들이 그렇게 쓴다고 그런다면 박정희도 사회주의자라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이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걔네들이 박정희는 경제 계획 개발을 한 자다 그러면은 말 근데 거기서 뒤바꾸면은 박정희는 사회주의자다 이 소리네? 예, 걔네들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장하성 씨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 만든 법은 뭐 합당하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많은 폐단이 일어났는데 4대 기업이 바로 그 산물이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고장난 자본주의다. 아주 심각한 고장이 나니까. 헐. 그래서 이것을 걔네들이 버리든가 굉장히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고쳐서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고쳐서 쓰자. 지들이 고치면 몰라서 그렇게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치자 하면서 국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 예.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찬양 떠나는 되겠어. 고무라는 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저희가 지금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국민을 혼동시키는 게 아주 일각견이 있어요. 일가견이 있어요. 일각견이. 그러면서 보세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 4대 기업이 꼼수를 부렸다. 그냥 어마어마한 꼼수를 부렸다. 하면서 막 물건을 토해요.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이윤 있죠. 이윤. 네. 이익 나는 거 있죠. 이익 나는 것을 쌓아뒀다가 그것으로 사업 확장을 했다. 여러분 이게 꼼수예요? 꼼수는 재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래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이게 꼼수다. 막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꼼수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여기에 치고 들어가서 다 배당을 시켜버려라. 다 배당. 이게 경제 민주화다. 그게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액주주들 있잖아요. 소액주주가 많거든요. 소액주주들에게 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확장이나 재투자나 이런 것은 여기까지 만들고. 이윤을 통해서는 전부 이거 배당을 시켜버리고 그것은 유상증자와 차입금을 통해서만 하게 해라.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두 축이 있어요. 한 축이 최저임금 인상시켜라. 네. 또 한 축이 이 소액주주에게 기업에게 들어가서 배당을 시켜라.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확장이 일어날 때는 유상증자와 차입을 통해서 하게 해라. 이게 이제 일부의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은 더 넓은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그죠? 재벌이 다 해체돼 버리는 것이니까.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지분이 낮아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재용 씨 일가 지분이 21%인데 여기서 유상증자 쳐보세요. 이재용 씨는 못 따라가요. 돈 없어서. 그럼 나중에는 연금만 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자면 배당을 통해서 정부가 됐던 누가 됐건 치고 들어가서 배당을 하게 만들어라.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유상증자와 차입금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하게 해라. 아니 그 매년 평균 그 배당 안 줬습니까? 매년 배당 주잖아요. 아니 어찌됐든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어찌됐든 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일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최저임금 인상과 배당이라는 거예요. 그죠? 배당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당 얘기가 이제 문재인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 배당 문제가 다뤄져요. 여기에 있는 얘기가 문재인 시행령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죠? 2부에는요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거 국가 자본주의는 좋은 거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과 고무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했죠. 한국 자본주의는 아주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에 의해서 나타난 고장난 자본주의다. 해결책은 뭐냐? 그 대기업의 자리에 국가가 대신하게 하면 그것이 좋겠다 하면서 국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찬양과 고무라는 것입니다. 국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곧 사회주의 체제로의 선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 고무, 선동이 나타났다. 참조 마르크스의 고타를 비판이나 덩샤오핑의 그 당장의 중국 헌법 당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질문 간단히. 만약에 얘들이 이걸 주장했을 때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다고 얘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네. 대기업이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의 대주주가 자리가 비어버리면 네. 경제가 어그작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했으면 좋겠는가 네. 이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다는 거예요. 책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면 3부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면 3부에서 한 마을 이야기를 해요. 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라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정부라는 어떤 아이가 또 대지주라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지주가 대지주는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부라는 아이에게 이 땅을 좀 맡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아이가 아주 막 그 소장료도 저렴하게 주고 또 정미소도 했는데 정미소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른 정미소들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슈퍼마켓도 있는데 슈퍼마켓도 이 쌀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탕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정부가 좀 해요. 정부라는 아이가. 그 다음에 신발을 하다가 막걸리도 거기다 만들어서 팔아요. 이제 슈퍼마켓에서 정부라는 아이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발 공장도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신발을 수출도 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 한국 자본주의에서 지향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구멍가게까지도 다 해쳐먹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갑자기 성경 그게 말씀이 그러고 있는데 공산주의죠. 잠깐 그게 그러고 공산주의.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학자들이 이제 막 와요. 쫓아와요. 이건 공산주의 아니냐 하면서 쫓아와요. 거기에 당연히 얘기해요. 논쟁이에요. 그 안에서 당연히. 트로츠키도 와요. 트로츠키도.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투표로 자본을 이기자. 투표로 자본을 이기자. 근데 그 투표는 뭐냐?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투표는 뭐냐? 투표는 또 거 민중민주주의예요. 정권 창출. 부정선거이겠지. 그래서 장하성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전부 민중민주주의로 해석하면 다 맞아요. 민중민주주의, 플로레타리아 민주주의예요. 여기서 자본은 누구냐? 대기업의 대주주예요. 거기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긴다 이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설은 없는데 각종 법률 개정과 여기 정권 창출을 통해 이기는 거니까 법률 개정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 한 권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을 꼭 좀 사서 보시고 누가 좀 신청해요. 보시고 또 제가 이거 요약한 거 있으니까 30페이지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찬양, 고무, 선동으로 저는 이걸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합류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네. 그죠? 합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찬동하고 합류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요. 대통령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는 와서 정책실장에, 너는 공정거래위원장에 하면서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단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선동, 고무해서 반국가적인 단체를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이 논리가 틀렸나요? 맞죠. 나라 전복 사건이네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감사원에서 하든지 국정원에서 하든지 해야겠죠. 왜냐하면 한국 자본주의 책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정책에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당사자가 정책실장이 되어서 전국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아까 배당, 이사 파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상조 씨가 정치실장을 하면서 문재인과 함께 시행령을 바꾸어서
국민연금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당에. 그러면은 예.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실행이네요. 실행까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행으로 고발까지. 여기는 선동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 의해서 실행이 됐는데, 실행된 거 첫 번째가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 규정의 제정이에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1위부터 172위까지 172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의결권 행사가 뭐냐? 그 자리에서 경영자가 선임이 돼요. 경영자 선임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뭐냐? 주주 제한이에요. 주주 제한. 이 사람이 경영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경영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주주 제한이에요.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금이 이제 172개사의 그 모든 대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것이 만약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에 있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의 혁명일 수 있는 것이죠. 네.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와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상명사 지배 현황 아시죠? 아까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대한항공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법규로 제정을 해버렸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열었다라고 이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한항공 그 망을 여태부터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한항공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그 스튜어디십 코드는 2017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그것은 2018년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29일에 아주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항에 보면은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배당을 빼버렸어요. 배당을 뺐다는 얘기는 뭐냐? 배당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경영 참여가 아니라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배당에 이제는 국민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배당이 어디에 있냐? 한국자본주의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배당이라는 용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됐든 치고 들어가서 배당을 시켜버려라. 배당을 다. 그렇게 하면 더 넓은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그래 소액 주주들한테 배당하라 그 말인가요? 소액 주주를 비롯해 모두에게 다. 모두에게? 네, 그렇죠. 모든 주주에게 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소액 주주들한테는 달콤하게 들려요. 배당이 네. 있다니까. 네네. 그러나 그것은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소액주들이 와가지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가 성장을 이루어요. 네네. 모든 이윤을 다 배당하고, 그죠? 네. 사업 확장할 때는 정자를 통해서 해라. 그래버리면은 경영권이 날아가는데 그때 정자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이윤 축적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윤 축적하는 행위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업자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 이윤을 기업이 이제 1년 동안 이익이 나왔어요.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이 이윤 배당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대주로서. 이 말 안 들으면 이제는 경영자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립에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쟤네들이 말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쓸 수밖에 없게 그렇지 않을까요? 대기업자들을 그래서 적폐로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그 다음에는 네. 저 154조 5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5항의 내용이 뭐냐? 그동안에는 일반 투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놈은 그 연금에서 일반 투자를 하고 금융기관 일반 투자를 합니까? 다 단순 투자지. 근데 여기다가 일반 투자를 만들었어요. 일반 투자가 뭔데? 그 회사에 아까 얘기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깊이 있게 관여하겠다는 그 투자예요. 그런데 그 외의 것으로서 배당을 빼버렸죠. 네.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 이런 법을 세상에 시행령으로 만들었어요. 각 회사의 이익에 참여해서 이익 배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일반 투자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법을 하나 시행령으로. 아주 대단한 능력가죠. 그리고 이게 154조 5항입니다. 그래놓고 154조 1항에서 이 괄호를 통해서 또 하나 만듭니다. 괄호를 딱 치고 주주제한 옆에다 괄호 치고 단순한 의견 제시는 주주제한이 아니다. 이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게 또 꼼수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단순한 의견 표시입니다. 이 내용 들어가 보니까 아주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 투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단순 의견 표시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보세요.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행령 만들고 시행령을 1월 29일에 만들었죠. 그러고 2월에서 5월까지 해가지고요. 72개사에 이제는 이 문서가 나갑니다. 이제 너희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72개사.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그 리박스쿨에서 강의하는데 삼성전자를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줄 알거든요. 쭉 보는데 국민연금이 그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목적 전환이 딱 나와요. 저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 삼성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72개사 이가 날아갔어요. 그래놓고 7월 말에 모여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이걸.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한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있어요. 예. 2020년도. 그러면 뭐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2020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안에서 주주는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주는 평등하다. 자기들이 2대 주주거든요. 평등하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지분만큼 이사 추천하겠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평등하다. 그럼 국민연금이 독재자네요? 독재자죠. 네. 네. 그것부터 어떻게 그런 데다가 못 들게 하게끔 법안을 또 상정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건 시행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유, 문재인 깜빵 보내고 걔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 시켜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보세요. 해가지고 주주 그건 평등권을 얘기하면서 누구였어? 도대체. 평등권을 얘기하면서 이사를 추천할 테니까 이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수수료를 줘야겠다. 이 첫 서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 이것은 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후속 조치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후속 조치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를 안 받으면 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에 따라서 너희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 해부터 2021년 주총 시기만 되면은 이 수탁자 책임 운용회가 9명인데요. 모여가지고 이제 삼성물산, 포스코 6개 회사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이사를 누구를 파견할 거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021년, 2022년도는 이제 실행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우파도 몇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제 안 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안 해요. 그럼 없애버려야 되겠네 빨리. 못하게. 이 국민연금 갖고 이 개지랄들 못 떨게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시행령을 읽지 못한 본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으로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2021년 3월, 2021년 3월 근데 그런 그래서 것들을 이사님. 국회의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자 책임 전문위원회가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참여연대. 헐. 참여연대에서 이런 거 거의 다 주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수. 참여연대 아니, 그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국회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안 해. 그럼 몰라. 네. 공부를 안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말도 안 해요. 어중간 말했다가 변신되니까 말 안 해. 가지고서는 저런 일들을 제대로 아까 해야지 그것은 되지. 아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시행령과 그 내부 규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죠. 헌법 126조에 보면은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 걔네들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범법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상위법 위반. 그리고 법법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유를 법률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국가 보안법에서 저는 그 법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에다가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국정원도 자, 그 다음에 정말 이건 기타. 아. 이건 입법으로 된 거예요. 입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 수정 방법이 달리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보세요. 아까 다 얘기했죠. 3% 의결권 제한. 그러니까 이제는 적대적 M&A 하는 친구들이 모든 회사에 이제 감사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감사로. 이게 말이 되냐고. 세계 어느 나라에다 막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기업을 그 대표적인 것이 SM. 또 하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게 얼마 된다고 그랬죠? 126조. 그 중에서 PF 펀드가 한 98조, 100조 돼요, 100조. 100조가 상장시장에는 못 들어가고 비상장 회사 PF 해서 일으켜서 상장시키는 그런 자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플러스, 홈플러스, 공차 이런 애들이 다 이 펀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비상장 회사 그걸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라는 펀드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게 경제가 부흥되잖아요. 그렇죠. 98조 100조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10% 룰을 해체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국가 지원받은 전용 펀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해체해버리니까 상장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상장시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M&A를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그러면은요, 100조가 상장시장에 들어오면은요, 나라가 아마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170조 가지고 들어왔더니 172개사의 2대 주주가 되잖아요. 170조나 100조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아까 얘기했죠? 삼성생명법 피해가지고 삼성생명에서 처분하는 주식 계열사에서 받으려고 좀 연구했는데 그거 못하게 이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0년인가요? 10월 4일자 우리 문화일보에 이신우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설을 하나 썼어요. 이건 완전히 삼성을 타겟으로 한 법이다 하면서 썼어요. 이렇게 됩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저기 딴 나라 가야 되겠네요. 미국에서 하나 안 되잖아. 가고 싶어도요. 저 본점을 해외로 옮길 경우에는 특별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쉬워 보이지 않죠.
그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뭐라고 그 그래야 되나? 강의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거기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가 지금 써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연금팀에서는 그걸 계속 좀 다듬고 해가지고 빨리 빠른 시일에 국정원에 좀 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한번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지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공을 이제는 그리 좀 넘기고 그곳에서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 1시간 분량의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것도 제가 좀 공유를 할 거니까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좋은 예언 많이세요. 예, 그리고 이걸 들어보면 만약 이것이 한국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그 기획된 것에 의해서 시도되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이것은 그 찬양, 고무, 선동에 해당이 되잖아요. 하고, 네. 그리고 행동까지 했잖아요. 저 단체 결성도 됐고, 네. 그리고 냈고 행동도 또 됐고. 행동까지 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라는 계획했던 체계 내용을 실행했기 때문에 예, 실행까지 한 거죠. 예. 네.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이 굉장히 교묘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사이사이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무슨 문학상인가 받았어요. 근데 장하성이가 똑똑해서 썼다기라기보다는 걔가 중국의 어떤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참여연대에서 그 전부터. 그러고 예 그렇게 일단 그렇게 되집니다. 이상입니다.